델터 레익 성능 튜닝 마스터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델터 레익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쿼리 실행 계획 분석부터 포탄 엔진 활용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성능 튜닝 기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먼저 쿼리 실행 계획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스파억 설정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 캐싱 전략과 메모리 관리, 병렬 처리 튜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포탄 엔진을 활용하는 방법과 대규모 MERGE 연산을 최적화하는 기법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7개의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쿼리 실행 계획 분석입니다. 델터 레익의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먼저 쿼리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스파억의 익스플레인 메서드를 사용하면 3가지 단계의 실행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지켈 플랜은 사용자 쿼리의 논리적 구조를 보여주고 아프터마이즈드 라지켈 플랜은 캐털리스트 옵티마이저가 최적화를 적용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피지컬 플랜은 실제 실행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 3단계를 모두 분석해야 성능 병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행 계획을 확인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파억 다트 리드 다트 포맷 델터로 델터 테이블을 읽습니다. 그 다음 df 다트 필터로 필터링 조건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필터드 언더스코어 df 다트 익스플레인의 모드 이퀄즈 익스텐디드를 전달하면 모든 실행 단계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스텐디드 모드는 라지켈 플랜, 아프터마이즈드 라지켈 플랜, 피지컬 플랜을 모두 보여주므로 성능 분석에 가장 유용합니다. 두 번째로 프레디커트 포시다운 최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레디커트 포시다운은 필터 조건을 데이터 소스 단계로 밀어넣어 읽는 데이터량을 줄이는 최적화 기법입니다. 아프터마이즈드 라지켈 플랜에서 이 최적화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파일 스캔 키워드에서 필터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데이터 읽기를 방지하고 I/O 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몰 파일 프라블럼 진단입니다. 파일 스캔 키워드에서 파일 개수가 과도하게 많으면 스몰 파일 프라블럼을 의심해야 합니다. 작은 파일이 많으면 메타데이터 오버헤드와 태스크 스케줄링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 문제는 optimiz의 명령으로 파일을 병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일 병합을 통해 메타데이터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고 태스크 스케줄링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조인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행 계획에서 브로드캐스트 해시 조인과 소어트 머지 조인을 구분하세요. 브로드캐스트 해시 조인은 작은 테이블을 전체 노드에 복사하는 방식이고 소어트 머지 조인은 큰 테이블 조인에 사용됩니다. 익스체인지 키워드가 나타나면 셔플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므로 가능하면 브로드캐스트 해시 조인을 사용하여 셔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인 방식을 제어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브로드캐스트 함수를 사용하면 작은 테이블을 명시적으로 브로드캐스트할 수 있습니다. 스몰 언더스코어 df와 라우지 언더스코어 df가 있을 때 라우지 언더스코어 df 다트 조인에 브로드캐스트를 적용한 스몰 언더스코어 df를 전달하면 셔플 없이 조인할 수 있습니다. 온 파라미터의 조인 키를 지정하고 하우 파라미터의 이너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스파억 설정 최적화입니다. 스파억 설정을 통해 델터 레익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메모리, CPU, 네트워크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을 조정하세요. 주요 설정 항목으로는 이그제큐터 메모리 및 코어 수 설정, 셔펠 파티션 개수 조정, 동적 파티션 할당 활성화가 있습니다. 핵심 스파억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파억 .conf .set으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파억 .sql .셔펠 .partitions 를 200으로 설정하고 스파억 .sql .adaptive .enabled를 true로 활성화합니다. adaptive .coalesce partitions .enabled도 true로 설정합니다. 이그제큐터 .memory는 8GB, 이그제큐터 .cores는 4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내믹 앨로케이션 다트 이네이벨드를 true로 활성화하면 스파업과 런타임에 자동으로 리소스를 조정합니다. 여섯 번째는 캐싱 전략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캐싱하면 반복적인 I/O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델터 레이는 스파업의 캐싱 메커니즘을 활용합니다. 캐시 메서드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퍼시스트 메서드는 저장 레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언퍼시스트 메서드로 캐시 메모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메모리 관리입니다. 스파업는 메모리를 엑시큐션, 스토리지, 유저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각 영역의 비율을 조정하여 워크로드에 맞게 최적화하세요. 스파업 다트 메모리 다트 프랙션은 전체 메모리 비율을 설정하고 스파업 다트 메모리 다트 스토리지 프랙션은 캐싱 메모리 비율을 설정합니다. 이 설정을 조정하면 OOM 에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캐싱 활용 예제를 보겠습니다. 스토리지 레벨을 임포트하고 델터 테이블을 읽습니다. df 퍼시스트의 스토리지 레벨 메모리 언더스코어 앤드 언더스코어 DASK를 전달하면 메모리와 디스크에 캐싱됩니다. 이제 df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절트 1은 이어가 2024인 데이터의 개수를 세고 리절트 2는 캐터고리별 어마운트 합계를 구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df 언퍼시스트로 캐시를 해제합니다. 퍼시스트를 사용하면 메모리 부족 시 디스크로 스피로버되므로 안전합니다. 여덟 번째는 병렬 처리 튜닝입니다. 스파업는 데이터를 파티션으로 나누어 병렬 처리합니다. 파티션 개수를 적절히 조정하면 병렬성과 오버헤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티션 개수는 코어 수의 2배에서 3배가 적당합니다. 리파어티션 메서드로 파티션을 재분배하고 코어레스 메서드로 파티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데이터 스큐 해결입니다. 특정 파티션에 데이터가 몰리는 데이터 스큐 현상은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입니다. 솔팅 기법으로 데이터 분포를 균등하게 만드세요. 솔팅은 조인 키에 이미 값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파티션별 데이터 분포를 모니터링하고 솔팅을 적용하면 실행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솔팅 기법을 적용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col, 랜드, 플로어 함수를 임포트합니다. df1에 with 컬럼으로 솔트 컬럼을 추가합니다. 플로어와 랜드를 사용하여 0부터 9까지의 이미 정수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솔티드 언더스코어 키 컬럼을 만들어 조인 언더스코어 키와 솔트를 결합합니다. 이제 df1 언더스코어 솔티드와 df2 언더스코어 솔티드를 솔티드 언더스코어 키로 조인하면 데이터가 균등하게 분산됩니다. 솔팅으로 데이터 스큐를 해결하면 실행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열 번째는 포탄 엔진입니다. 포탄은 데이터브릭스에서 개발한 C++로 구현된 벡터화 쿼리 엔진입니다. 스파업보다 최대 12배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벡터화 처리로 CPU 효율을 극대화하고 선택, 조인, 집계 연산을 자동으로 가속화합니다. 추가 코드 수정이 필요 없어 매우 간편합니다. 11번째는 포탄 활성화입니다. 데이터브릭스 클러스터 설정에서 포탄을 활성화하면 델터 레이 쿼리가 자동으로 가속화됩니다. SQL 및 데이터 프레임 API 모두 지원합니다. 클러스터 설정에서 포탄 체크박스를 활성화하면 기존 코드 수정 없이 성능이 향상됩니다. 특히 복잡한 집계 및 조인에 효과적입니다. 포탄 설정을 확인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spark.conf.get으로 spark.databricks.potan.enabled 값을 출력하면 포탄 활성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탄은 복잡한 집계 쿼리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룹 바이로 캐터고리와 리전별로 그룹화하고 에그에서 썸과 에버리지로 집계합니다. 오어더 바이로 토텔 언더스코어 세일즈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포탄은 이러한 집계, 조인, 정렬 연산을 자동으로 가속화합니다. 12번째는 대규모 MERGE 최적화입니다. 델터 레이의 MERGE 연산은 어프서트 작업에 매우 유용하지만 대규모 데이터에서는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파티션 프루닝과 제트 워더링을 활용하세요. 파티션 필터로 스캔 범위를 축소하고
OPTIMIZ, ZORDR로 데이터를 정렬합니다. 배치 처리로 MERGE 횟수를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적화된 MERGE 연산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델터 테이블을 임포트하고 타겟 테이블을 로드합니다. 업데이츠 데이터를 파워K에서 읽습니다. 타겟.alias와 updates.alias로 별칭을 설정하고 머지 조건으로 아이디와 데이가 일치하는 경우를 지정합니다. when match update로 매칭되면 업데이트하고 when not matched insert로 매칭되지 않으면 삽입합니다. execute로 실행한 후 spark.sql로 optimiz sales ZORDR by를 실행합니다. 파티션 필터와 Z오더링을 함께 사용하면 MERGE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13번째는 실전 튜닝 사례입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실행 계획 분석으로 15분 걸리던 쿼리를 5분으로 단축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실행 계획에서 익스체인지 키워드와 파티션 불균형을 발견하고 솔팅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병목 지점을 해결하고 데이터 스큐를 제거하여 실행 시간을 3배 단축했습니다. 14번째는 성능 튜닝 체크리스트입니다. 델터 레이크 성능 튜닝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단계로 실행 계획 분석 및 병목 지점을 파악합니다. 2단계로 스파억 설정 및 리소스를 최적화합니다. 3단계로 캐싱, 파티셔닝, Z오더링을 적용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 단계별로 최적화하면 효과적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5번째는 모니터링과 지속적 개선입니다. 성능 튜닝은 일회성 작업이 아닙니다. 스파억 UI와 델터 레이크 매트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성능을 개선하세요. 스파억 UI로 실시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델터 레이크 히스토리로 테이블 상태를 추적합니다. 주기적으로 OPTIMIZ 및 VACUM을 실행하여 테이블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세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델터 레이크 쿼리 성능 분석 시 스파억의 실행 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라지켈 플랜, 아프터마이즈드 라지켈 플랜, 피지켈 플랜의 순서로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중 프레디커트 포시다운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무엇일까요? 4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아프터마이즈드 라지켈 플랜, 캐털리스트 옵티마이저가 어떤 최적화를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아프터마이즈드 라지켈 플랜은 캐털리스트 옵티마이저가 최적화 규칙을 적용한 후에 논리적 계획으로 프레디커트 포시다운과 같은 최적화 기법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실행 계획 분석 중 익스체인지 키워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특정 파티션에 데이터가 몰려있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4가지 선택지 중에서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솔팅 기법을 적용하여 데이터 분포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솔팅은 데이터 스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인 키에 임의의 솔트 값을 추가하여 데이터를 더 균등하게 분산시키는 기법입니다. 익스체인지가 많고 파티션 불균형이 있을 때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익스플레인 메서드의 다양한 모드 중 각 실행 단계의 예상 비용을 함께 표시하여 성능 병목 지점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드는 무엇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 코스트 모드입니다. 코스트 모드는 각 단계의 예상 비용 정보를 포함합니다. 쿼리 최적화 과정에서 캐털리스트 옵티마이저가 계산한 비용 정보를 포함하여 어느 단계에서 리소스가 많이 소비되는지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성능 튜닝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실행 계획에서 파일 스캔 키워드 분석 시 파일 개수가 과도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의심해야 할 문제와 그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스몰 파일 프라블럼으로 메타데이터 오버헤드와 태스크 스케줄링 비용이 증가합니다. 스몰 파일 프라블럼은 델터 레이크에서 많은 작은 파일들이 생성될 때 발생하며 각 파일마다 메타데이터를 읽고 태스크를 스케줄링해야 하므로 오버헤드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는 OPTIMIZ의 명령어로 파일을 병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스파옥의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특성과 관련하여 코드 예시에서 실제로 델터 레이크 테이블 데이터를 읽고 실행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3번 필터드 언더스코어 df.explain 메서드가 호출되는 시점입니다.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은 트랜스포메이션은 즉시 실행되지 않고 액션이 호출될 때 실제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처리하는 스파옥의 핵심 특성입니다. explain은 실행 계획을 출력하는 액션이므로 이 시점에 계획이 수립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대용량 테이블 간 조인 시 실행 계획에서 브로드캐스트 해시 조인과 소어트 머지 조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 조인 방식의 특성과 사용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브로드캐스트 해시 조인은 작은 테이블을 모든 노드에 복사하고 소어트 머지 조인은 큰 테이블 조인에 사용됩니다. 브로드캐스트 해시 조인은 작은 테이블을 모든 익스큐터에 브로드캐스트하여 셔플 없이 조인함으로 빠르지만 테이블이 크면 메모리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어트 머지 조인은 양쪽 테이블을 정렬한 후 병합하는 방식으로 대용량 조인에 적합합니다. 마지막 7번째 퀴즈입니다. 초보 엔지니어가 성능 튜닝 시 흔히 하는 실수로 지적한 내용은 무엇이며 올바른 분석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피지컬 플랜만 보고 끝내는 것이 실수이며 라지컬 플랜에서 캐털리스트 최적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파옥는 라지컬 플랜, 아프터마이즈드 라지컬 플랜, 피지컬 플랜 순서로 계획을 수립하므로 피지컬 플랜만 보면 옵티마이저가 수행한 최적화 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프레디커트 포시다운, 컨스턴트 폴딩 등의 최적화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전체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델터 레이크 성능 튜닝 마스터 가이드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쿼리 실행 계획 분석으로 병목을 찾고 스파옥 설정과 캐싱으로 리소스를 최적화하며 병렬 처리와 포탄 엔진으로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코드덱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